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책을 통해 핵인싸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저자 우리 작가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저자 안정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자기소개라고 해야 할까요? 뭐 최근에 살아온 어떤 커리어, 이 컨텐츠 산업에 굉장히 오래 계셔왔잖아요. 그런 거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는 CJ ENM에서 첫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크리에이터들을 모아서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MCN 사업을 국내에서 처음 10년 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구글 코리아까지 지금 이렇게 크리에이터 생태계에서 지난 10년간 지금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CJ ENM, 카카오 엔터, 구글 유튜브까지 거쳐서 이 엔터 혹은 이 유튜브 컨텐츠 뭐 이런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정말 그 현장 직원으로서, 그죠? 맞습니다. 말 그대로 그 담당하는 실제 담당자로서 예. 일을 이렇게 해 오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 주시는 이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책인싸가 그냥 인터뷰가 아니라 토크쇼예요. 예, 편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토크쇼답게 자기를 소개하는 삼행시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준비되셨죠? 예, 준비됐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바로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책인싸 시청자 여러분. 정말 많은 기회가 크리에이터 경제에 있습니다. 기회를 오늘 꼭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행시 준비 열심히 하셨네요. 예, 열심히 했습니다. 삼행시 해본 적 있으세요? 자기 이름? 저 거의 한 10년 만에 10년 전에 해보셨어요? 10년 전에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직장 생활에서 정말 하루하루 직장 생활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도 빡빡하실 수 있는데, 그쵸?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책을 쓰셨습니까? 책을 쓰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 크리에이터 생태계에서 지난 10년간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게 워낙 새로 생긴 분야다 보니까 네. 어떤 책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참고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직장 생활을 해오는 과정에서도 틈틈이 책을 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이 4번째 책이고요. 특히 이제 이번 책은 제가 좀 의미를 가지는 게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이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한 책이다. 네. 전 세계에도 이 관련된 주제가 몇 권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아마존에서 아마 검색하셔도 몇 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는 처음,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네. 이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좀 조망하고 네.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이거에 대해 네. 좀 총체적으로 정석처럼 정리한 책이다 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이 책인싸의 공통 질문 시리즈 중에 날카로운 질문이 있어요. 예. 네, 우리 대본에는 없는 질문이 확 들어갑니다. 그런가요? 준비되셨습니까? 예, 준비됐습니다. 우리 유튜브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계신 또 매니저로서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예. 그러면 이게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주제고 이미 많이 보시지 않은 주제면 이 영상도 조회수가 높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날카로운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날카롭지 않습니까? 날카롭습니다. 날카로운 정도를 한번 예, 제가 지금 당황했고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주제면 유튜브 예. 생태계상 예. 이게 회자가 되기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예.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가 네, 있어요. 좋습니다. 뭐가 있냐면 유튜브는 사실 시청 플랫폼이면서도 검색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주제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오래오래 검색을 할 키워드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러한 남들이 아직 다루지 않은 주제를 예. 다뤘을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주목을 조금 덜 받을 수도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시청 시간이 발생할 수가 있다. 해서 교수님께 계속적으로 어떤 예.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컨텐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우리 매니저님 나오십니다. 제가 인상 깊게 또 이야기를 들었고요. 날카로운 질문에도 정말 그 날카로운 칼을 무디게 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한 답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온다. 이게 하나의 메시지인데요. 예. 그 메시지로 제가 3분 미니 강연을
요청드려볼까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온다 3분 미니 강연 요청드립니다. 예.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평범한 개인들이 모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경제체제이자 시스템입니다. 누구나 다 지금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가 되면서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 새로운 부의 창출을 하는 시대가 바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사실 굉장히 큰 경제입니다. 지난달 골드만삭스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이미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약 320조 원 정도의 굉장히 커다란 규모입니다. 사실 영화 산업이 120조 원인 거랑 비교하면은 이러한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를 통해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어도비에서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크리에이터 숫자를 약 3억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유튜브 등에 이미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도 이미 이러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하나의 주요 이러한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이러한 발전의 속도 또한 굉장히 빠릅니다. 이미 지난 2, 3년간 전 세계적으로 크리에이터 숫자는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도 2025년 약 2에서 3년 뒤에는 이에 약 2배 정도의 규모가 될 거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약 620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또한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개인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꼽을 수 있는 숫자가 넷플릭스에서 1년 동안 전 세계 스튜디오에게 지불하는 금액과 유튜브가 전 세계에서 1인 창작자들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이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내는, 즉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제가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새로운 기회와 그리고 전업으로서 혹은 부업으로서 많은 또 다른 도전을 하실 수 있는 새로운 경제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 강의 잘하시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혹시 직장 빨리 때려치고 작가로, 강사의 세계로, 혹은 본인 스스로 크리에이터의 세계로 뛰어들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계신 건 아닌지. 저는 일단 직장 생활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 그러세요? 사실 네. 그런 와중에도 제가 이 생태계에 대한 굉장한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알리고자 사실은 이러한 조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최대한 제 역량이 닿는 범위까지 좀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3자의 시각으로 그 시장을 분석해서 말씀해 주시는 전원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그 전쟁터에 진짜 그 군사로서 직접 소총 들고 싸워보신 그런 맞습니다. 소감을 담은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저자로서 맞습니다. 예.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좀 여쭙고자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예.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크리에이터가 되면 돈이 됩니까? 크리에이터가 되면 돈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만- 할 수가 있습니까? 돈이 됩니까? 할 수 있고 돈이 됩니다. 돈이 됩니다. 다만 그 규모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고요. 아, 그렇군요. 작든 크든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면은 지금은 명백히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이긴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일정 정도의 기준을 충족하시면은 플랫폼에서 사실 자동으로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수익원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뭐 협찬 수익부터 네. 그리고 브랜디드 컨텐츠부터 네. 내가 어떤 제품을 팔아서 내 채널에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들까지 그렇습니다. 혹은 강의를 판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들을 뭐 NFT 같은 것들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자기만의 컨텐츠, 자기만의 채널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제가 직장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제가 이걸 전업으로 하고 있든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포인트 주셨어요. 또 많은 또 직장인 분들이 혹은 뭐 학생이나 다른 업을 하고 계신 주부님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좀 부업을 갖고 싶다. 또 제2의 삶을 살고 싶다. 이모작하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주역이 되시면 어떨까 하는 것도 오늘 말씀 들어보시고 거기서 좀 인사이트 많이 받아보시고 참조하셔서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크리에이터가 되면 돈이 된다. 그리고 뭐 저도 그 산 증인 중에 하나입니다. 뭐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확실히 돈이 된다는 것을 돈이 됩니다. 네, 돈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께 어쨌든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제시해 주면 제일 좋아요. 예. 가장 대표적으로 직장인으로 시작해서 크리에이터로 성공한 여러 사례들이 있거든요. 저도 주변에 많이 있어요. 예. 어쨌든 오늘은 출연하러 오셨으니까 어떤 사례들을 좀 거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김광석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교수님에 대해서 너무 시청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네. 일단 뭐 교수님이 있으시고 예. 저는 요즘 제가 그 보고 있는 채널 중에 송희구 작가님 네. 채널 아시죠? 네. 송희구 작가님 사실 굉장히 대표적인 이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사례이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직장을 다니시면서 사실 송희구 작가님이 글을 써서 맞아요. 그 이제 블로그에 올리셨었죠. 네. 근데 그 블로그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이거를 책으로 내셨고 네. 책 또한 베스트셀러가 되셨고 맞아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본인만의 채널을 하시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작가로서 활동하시면서 직장인으로서 활동하시면서 동시에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면서 새로운 기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얻게 되시죠. 네. 저는 이런 것들이 꼭 송희구 작가님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나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예. 그 컨텐츠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걸 매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컨텐츠를 해서 과감히 이런 디지털 플랫폼에 업로드하시고 오히려 그냥 편하게 공유하고 전파하시다 보면은 이게 새로운 기회가 되어서 수익 창출까지도 이어진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좀 이해하고 계신다면 그곳에서의 분명한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실 수 있고 저도 주변에 좀 알고 지내는 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뭐 딱 떠오르는 사람이 또 베스트셀러 분야에서는 전승환 작가. 전승환 작가도 롯데그룹에서 정말 그냥 직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예 나와서 전업으로 출판사 사장이 되고 또 지속적으로 작가가 되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주역으로 좀 부상하는 모습들 제가 옆에서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이지만 지켜보고 있고 또 친한 사람 중에 소수몽키 소수몽키도 뭐 굉장히 큰 채널인데 둘 다 이 취업 준비하다가 만났거든요. 두 부부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취업 준비하다가 만나서 결국 결혼을 했고 각자 소위 말하는 대기업의 직장인이었어요. 각자. 그러다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봤는데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둘이 퇴사해서 유튜브에 전념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크리에이터고 와이프가 되는 사람은 이제 PD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얘기 잘했습니까? 좋은 사례 맞습니까? 네. 또 테니스를 그렇게 잘 쳐요. 뭐 물론 저한테는 안 됩니다. 왠지 너무 잘 치시기 김 때문에. 작가, 소수몽키, 우리 재수 씨 세 명이 다 저랑 1대 3으로 붙어도 저한테 안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끝까지. 네. 어쨌든 10년간 이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이 산업에 종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지켜보셨는데 잘된 크리에이터들의 공통점. 이런 크리에이터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었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주역이 되고자 준비하시는 분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공통점 말씀 부탁드릴까요? 제가 공통점을 딱 그냥 두 가지만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특히 최근에 더 그런데요. 예. 사실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진입을 하면서 예.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와중에도 잘 되시는 분들을 보면은 네. 한 가지 공통점을 일단 먼저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네. 바로 자기만의 이런 포지셔닝을 확실히 가져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경영학에서 보면은 STP라고 해서 네. 세그멘테이션, 네. 타겟팅, 포지셔닝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유튜브에도 정확히 들어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많이 찾는다고 그 분야에 가서 원오브댐이 되는 것보다는 지금 비어있는 분야가 어디에 있는지 아직 내가 이런 곳에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히려 명확하게 찾으신 다음에 그곳에 가가지고 확실한 그 채널만의 포지셔닝을 만드는 게 지금같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진입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빠르게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구독자를 100만 명 만드는 것보다 네. 오히려 뾰족하지만 확실한 구독자 10만 명을 갖는 게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사실 교수님 채널도 얼마 전에 구독자 10만 명이 넘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교수님 채널을 보면은 교수님 채널만의 그 확실한 특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가 10만 명이지만 이렇게 예. 많은 사람들이 예. 관심을 가져주고 예. 또 여기서 교수님께서 되게 많은 기회들을 얻어가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내가 너무 많은 대중들을 상대로 만족을 시킨다기보다는 예. 내가 만족시키고 싶은 분야를 내가 명확히 알고 예. 거기서 내 전문성을 10번 발휘해서 그분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다 보면은 구독자 중에서도 굉장히 찐 팬들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다. 그렇군요. 그분들이 사실 실제로 내 채널을 운영하는데 훨씬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짧게만 이야기하면 그렇게 포지셔닝을 가져간 다음에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이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반짝 떴다가 사라지는 채널을 하고 싶진 않으실 거예요. 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그런 포지셔닝을 잡았다고 하면은 거기서 제가 결국에 살아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이거를 최대한 오래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전략들을 잘 펼쳐나가시는 분들이 네. 유튜브에선 결국에는 살아남고 성공한다라는 걸 제가 지난 10년 동안 봐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린다면 이제 마케팅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STP라고 있습니다. 이제 S가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옷을 파는 사람이야. 옷을 만들어서 팔 거야. 한다면 50대한테 공략할 수도 있고 50대도 50대 여성인지 50대 남성인지 50대 남성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직장인 타겟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유층 타겟으로 할 것인지 저가 이게 모두 다 시장이 있거든요. 그 여러 시장 중에 내가 타겟으로 할 시장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 시장을 구분해 보는 거죠. 그게 세그멘테이션이고 그 시장에 내가 여기를 특별히 타겟할래. 그 내가 공략할 시장을 찾는 것, 그 타겟팅이고 타겟팅을 했다면 그 시장에 적합한 나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시장에 적합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혹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시장이라고 한다면 그 시장, 그 타겟한 시장에 적합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어프로치까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STP라는 관점에서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건지 너무 좋은 코멘트 주셨습니다. 교수님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조금만 한마디 아니라 첨언을 100마디 해주셔도 좋습니다. 예. 이 교수님께 너무 포인트를 잘 집어주셨고요. 네.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사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으로 많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컨텐츠가 알고리즘 베이스로 추천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알고리즘 베이스에 사실은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에 지금의 알고리즘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를 많이 보는지를 학습을 한 다음에 네. 각 시청자에 맞는 컨텐츠들을 노출시켜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모두를 만족시키기보다는 뾰족하게 만들어서 처음에 그 공략 포인트를 만들어야 나의 컨텐츠가 정확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 코어한 팬덤을 바탕으로 사실 채널을 확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예. 특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나도 한번 유튜브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천금 같은 조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냥 막연히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이런 시장을 좀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은 접근이 다르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로서 이렇게 보시다 보니까 요즘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있어서의 주된 트렌드들을 많이 확인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좀 눈에 띄는 트렌드들이 있을까요? 제가 트렌드도 딱 두 가지를 꼽아보면요. 네. 특히 작년부터 굉장히 대세인 쇼츠 컨텐츠가 지금 굉장한 대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튜브 쇼츠도 그렇고 틱톡도 그렇고 네. 짧은 컨텐츠의 영상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군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유튜브 쇼츠가 수익화를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유튜브 플랫폼으로 더 많이 뛰어들고 있으세요. 맞아요. 사실 뭐 틱톡은 이미 이런 숏폼 컨텐츠를 열었던 대표적인 플랫폼이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 컨텐츠를 만들던 분들도 이러한 원래 만들 컨텐츠들을 짧게 만들어서 쇼츠 컨텐츠를 업로드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숏폼 전문 크리에이터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최근에 컨텐츠 시청자분들의 많은 시청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컨텐츠는 많은데 그중에 핵심만 보고 싶은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분들에게는 사실 이러한 숏폼 컨텐츠가 굉장히 적합하죠. 어. 그리고 이러한 숏폼 컨텐츠로 굉장히 창의적인 시도들을 또한 많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양한 필터를 넣는다든지 네. 아니면 어떤 챌린지를 한다라든지 예. 음악과 관련된 어떤 새로운 컨텐츠를 만든다든지 숏폼만의 지금 새로운 이러한 포맷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네. 많은 크리에이터분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인볼브가 되면서 저는 당분간 이런 쇼츠의 강세는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컨텐츠와 커머스가 본격적으로 전 2023년도부터 예. 결합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예.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초기에는 광고 그리고 브랜드들의 제품을 노출해 주는 게 중요했었어요. 네. 즉 광고가 크리에이터 분들의 주된 수익원이었습니다. 음. 근데 지금은 오히려 크리에이터 분들이 내 채널을 통해서 어떤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까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요. 네. 뭐 인스타그램에서 다양한 공구와 관련된 인플루언서 분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맞아. 유튜브 안에도 이러한 쇼핑과 지금 연동이 되면서 내 채널 안에서 시청자분들에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네. 혹은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콘텐츠에서 바로 상품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붙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틱톡과 같은 플랫폼과 보더라도 특히 틱톡의 이제 본체인 중국의 도우인만 보더라도 네. 도우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러한 왕웅들, 네. 인플루언서들의 주된 수익원은 이미 광고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미 상품을 직접 파는 것들이 그분들의 주된 수익원이 된 지 이미 몇 년이 되었고요. 특히 이분들은 요즘은 컨텐츠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냥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그런 도우인 같은 플랫폼들에서는 플랫폼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들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우인에 들어가서 오늘은 노트북을 팔아볼까? 하면은 그냥 제가 노트북을 파는 이런 라이브 방송을 오늘 하고 네. 내일은 갑자기 음료를 팔아보고 싶은데 네. 라고 하면 도우인 플랫폼에서 제가 음료를 선택해가지고 제가 그 음료를 파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거기서 일정 수수료를 제가 매번 받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처럼 지금 컨텐츠랑 커머스가 굉장히 긴밀하게 가고 있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하나의 지금 큰 흐름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막연히 내가 유튜브 해볼까? 뭐 이런 고민하시기 이전에 그냥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를 장사하는 사람이야. 나는 뭐를 만드는 뭐 공장을 운영하는 대표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도 여러 유통 경로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경로 중에 또 하나로서 유튜브라는 경로를 통해서도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고 오히려 효율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많은 잠재력을 가진 게 예. 어떻게 보면 상품을 판매하는 기능까지도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서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어떤 커머스 시장도 지금 이러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굉장히 큰 주요 하나의 수익원이 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크리에이터들, 인플루언서들에게 반드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군요. 보고 있습니다. 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뭐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내보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그냥 이 책인싸하고 좀 어울리는 상품 하나 한다면 머그컵이지 않을까 생각했고 머그컵에 우리 로고를 딱 하나 박아서 유튜브 그 상품 판매하는 그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면 어떨까? 거기에 커피 한 잔 담아서 마시면서 또 책인싸 시청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종종 했었거든요. 저도 상품 판매되면은 사겠습니다. 그거 하나 팔릴지도 모릅니다. 네, 좋습니다. 네.